안녕하세요. 개발자 테크트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보관리기술사 합격 후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합격한 지는 좀 이제 한 3년 정도 흘러서 이제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공부를 고민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자격증 스캔본이고요. 사실 똑같아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도 몇 개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자격증 하나 따려고 제가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맨 처음에 고민은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제가 31살이었고, 이때는 제가 방통대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이제 이때 여름에 이제 코스모스 졸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발 일을 24살 때부터 했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학원 이제 교육받고 바로 취직을 한 건데, 이제 고졸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전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들어가서 1학년부터 해서 4학년까지 총 7년 걸려가지고 이제 여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공부를 하는 습관은 좀 어느 정도 좀 들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다음 공부는 뭘 할까 또는 다음 활동은 뭘 할까 라는 좀 고민이 좀 있었고요. 이제 방통대 특성상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습관들이 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었고, 당시에 제가 개발한 뭐 7년차 정도 됐을 텐데, 좀 뭔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감도 좀 있었고, 제가 저를 봤을 때 아주 기술을 굉장히 그 궁금해하고 기술을 막 그 깊이 파는 그런 개발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개발 자체는 재밌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성취감과 뿌듯함은 굉장히 많은 타입이었는데, 그렇지만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있었고, 회사에서는 그때 일을 쭉 해보면 야근도 많았고 당시에, 그리고 뭔가 회사에서는 뭔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지만 뭔가 부속품처럼 이제 쓰여진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고, 그래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좀 음,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인터넷 서핑을 좀 했죠. 그랬더니 기술사라는 거를 그때 처음 이제 접하게 됩니다. 주변에 기술사는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아무런 내용도 몰랐지만 막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이걸 따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긴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독서랑 철인삼종을 지금 이제 적어놨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독서랑 철인삼종 읽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독특한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 공부가 굉장히 이게 합격률도 낮고 굉장히 어려운 공부라고는 다들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저 독서천재 홍대리라는 책을 이제 우연찮게 읽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기숙사 공부가 굉장히 힘든 공부이기 때문에 다른 성취감들을 먼저 맛보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독서를 좀 꾸준히 하면서 뭔가 기본적인 상식도 좀 이제 하게 되고, 아무래도 기숙사 공부를 하면은
책을 볼 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때 석 달 정도 되죠. 그래서 100일 동안 33권 읽기를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철인 3종에 대한 연습을 또 시작을 해요. 철인 3종은 이제 수영도 있고 그 달리기,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철인 3종도 그 이유는 어떤 끈기나 그런 것들 좀 길러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이걸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또 살도 쪘었어요. 당시에 살이 쪘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겸사겸사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기술사 공부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독특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근데 어쨌든 이제 몸 관리도 좀 하는 겸사겸사 해서 이제 이때 이걸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철인 3종은 이제 완주를 합니다. 여름에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완주를 했고, 이제 철인 3종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슈퍼 스프린트, 올림픽, 아이언맨, 뭐 울트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출전하는 올림픽 코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영 1.5km, 그 다음에 자전거 40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리기 10km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3시간 한 10분 정도 이제 완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때 1년에 100권 읽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1년을 좀 넘겼어요. 1년 1개월인가 해서 좀 넘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 좀 꾸준함을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끈기, 꾸준함 이런 걸 좀 길렀고, 뭔가 회사 일 말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고 노력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이때 조금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운동도 뭐랄까요, 성취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좀 했는데, 철인 3종 이제 수영 연습을 하다가 이제 어깨가 다치는 바람에 좀 종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마라톤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풀코스 42.195를 완주를 했었고, 이때 4시간 한 40분 정도 이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기술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뭐 이제 학원에 들어갔죠. 이 시험은 학원 경험이 없으면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긴 합니다. 학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시스템을 알고 한 뒤는 상관이 없지만 혼자 공부해도 뭐 가능합니다만, 일단 첫 시작은 이제 학원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때 이제 기본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바로 그 다음 연도 2015년도에 이제 첫 시험을 봤죠. 이때 31점이 나왔고, 이때는 뭐 그 이제 답안 작성도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정말 경험만 하고 온 거죠. 이제 400분 시험에 이 400분 모두를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볼펜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처음엔 틀도 잡히지 않았고 다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고 필력도 안 됐어요. 그래서 첫 시험은 이제 이 정도가 나왔고, 이제 그 두 번째 시험부터는 이제 매 교실마다 그 양은 다 채웠어요. 보통 13페이지, 14페이지. 그 이제 답안지가 한 교시당 14페이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3페이지, 14페이지 왔다 갔다 했고, 좀 양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차는 그런 상태가 됐고, 다음 시험에서 이제 49점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제가 공부는 좀 덜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나름 그냥 혼자서 만족하고 넘어갔었고요. 예, 그 다음 2016년도 다음 연도 넘어가서 이제 55점대가 이제 들어옵니다. 55점이면 뭐 완전 합격에 대한 그런 커트라인에 있는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꽤 점수가 잘 나오는 시기가 됐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55점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만 하다 보면 붙겠구나 라는 좀 자신감을 가졌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시험에는 1점 올랐어요. 평균 1점이 올랐고, 참고로 60점이 합격 커트라인입니다. 이제 1점이 올랐고, 이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평균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감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36살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시험을 쳤더니 52점이 나온 겁니다. 그 전 시험보다 잘 쳤던 것 같은데 52점이 나왔고 당시에는 납득은 안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이 점수가 나왔냐라고 따지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약간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큰 문제 상황인 게 이제 생겼었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 이제 5.25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이 시험 113회 볼 때쯤에는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이제 공부한 지 그 정도 넘은 시기였고, 안 그래도 공부가 너무 힘든데 같이 공부하는 동기 중에 저희 한 6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합격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전 시험도 52점 나왔고, 이거 합격이 되는 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힘들고 이런 의문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딱 한 달 전에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 일절 안 하고 쓰기 연습도 당연히 안 했고, 쓰기 연습이 참 중요한데 쓰기 연습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113회 당일에 이제 1교시 딱 문제를 봤더니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써지는 거죠. 한 달 공부 안 하고 안 썼으니까 안 써지니까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도중에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1교시 조금 몇 문제 쓰다가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필기 점수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 이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때 공부하던 6명 정도 되시는 분 중에 저 포함해서 두 분이 필기에 합격을 합니다. 너무 부러웠고 배도 아프고, 그리고 너무 후회를 했어요. 왜 내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1교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잘하면 붙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 맞는 문제였는데 공부를 안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뛰쳐나왔으니까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근데 역시 위기와 기회는 같이 찾아온다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거죠. 왜냐면 그 두 분이 어떻게 그 공부를 했고 답안을 써왔는지를 제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 정도로 쓰면 합격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브노트라고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학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이런 서브노트들을 다 어느 정도 제공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까지는 그런 게 제공이 안 됐었어요. 매번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쓰던 서브노트를 버립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형태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죠. 제가 서브노트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어요. 뭐 엑셀로도 정리를 해보고, 뭐 원노트로도 정리를 해보고, 뭐 아니면 우리 포스트잇으로, 그러니까 그 문서화 형태로 하지 않고 아예 책에다가 포스트잇을 막 붙이면서 하기도 했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엄청 막 하다가 어쨌든 마지막은 이제 마인드맵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토픽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토픽 간 또는 도메인 간 이런 그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 같은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인드맵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자, 서브노트를. 원래는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보통 뭐 시험 보고 나서 한 번씩 그려봐라, 이 정도는 했어요. 뭐 이렇게 트리 형태로 해서 그 전체적인 구조, 그 키워드 토픽들만 적어보는 형태로는 이제 추천하긴 했지만, 저는 마인드맵을 굉장히 뚱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키워드도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좀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4회를 이제 시험을 받고, 이때는 공부는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52점 정도 이제 나왔고, 이때 한 분이 더 합격을 합니다. 역시 배도 아프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사실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마인드맵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제 넘기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을 가지고 오롯이 공부를 이제 마지막 때 해서 결국 116회 때 붙었어요. 이제는 온전히 공부를 했고, 이 116회 데뷔 때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합격 사례를 3명이나 봤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 이때 물이 완전히 올랐고, 모의고사도 학원 2군데에서 1등을 2번을 해봤고, 이때 이제 1등을 2번을 하면서, 그전에 1등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 3등까지는 해봤는데 이때 1등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때가 5% 정도 합격률이었는데, 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는 필기고 2차는 실기. 그러니까 이제 면접인데, 면접은 이제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49점이었나? 52점이었나?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떨어졌고, 이때 왜 떨어졌냐를 보면 크게 한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대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면 그 선배 기술사님들께서 그 모의 면접을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평일날 뭐 화, 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디서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러 가고 있는데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술 먹자 그러면 술 먹으러 가버리고 연습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그런 발표나 말하기 스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약간은 사회화 단절을 하면서, 뭐 제가 하는 업무도 어차피 개발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일이 없었고, 이때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그런 스킬이 떨어져서 이제 불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다음 면접 때 붙었죠. 이제 저희 재기회라는 그 밴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여기서 면접에서 떨어지면 이제 그분들을 다 이쪽에 재기회에 가입을 시켜서 그 선배 기술사님들이 또 따로 이제 트레이닝을 또 시켜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뭐 이제 약간 턱걸이지만 67점,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방해 요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자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아까 그 멘붕 왔던 113회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라도 한다. 정말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그때 생각을 딱 이 멘트 그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포기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자세를 고쳐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은 좀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보통 기숙사 학습 전에도 이제 일주일에 아무리 적게 먹어도 한 3번은 먹었고, 많이 먹으면 한 5번, 6번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 공부를 하면서 그나마 줄인 게 2번, 안 먹으면 2번, 보통 3번, 많이 먹으면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어떻게든 붙을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꾸준하게 끈기 있게 공부를 하긴 했었어요. 멘붕이 그때 한번 온 적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술을 먹더라도 예전에는 막
12시, 1시 막 이렇게까지 술 먹다가 공부할 때는 그래도 회식을 한다 그러면 1차만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한 9시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도망 나왔어요. 술을 먹고 있는 와중에 이제 몰래 도망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주로 학습을 아침에 새벽에 많이 했었습니다. 5시 정도에 이제 4시 반, 5시 정도에 일어나서 회사를 빨리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좀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주로 새벽에 공부를 했고 저녁에는 최대한 일찍 잤습니다. 술을 먹으면 특히나 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약간 타협을 한 거죠. 술을 먹고 싶긴 하고 그렇다고 많이 먹거나 오래 먹으면 다음날 지장도 생기니까 이제 그때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진행했었고 이제 업무는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할 때쯤부터 이제 그 프리랜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이제 SI 프로젝트를 나가게 되면 야근이라든가 주말 출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잦았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하면서는 그 주로 SM 위주 운영이나 유지보수 칼퇴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골라서 갔어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공부에는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더 좋은 거는 회사에서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칼퇴만 할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주로 너무 그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안 하는 그런 업무로 좀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뭐 어떤 아까 서브노트라는 그 공부를 위한 자료도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그 요령을 빨리 터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뭐 아까 술 먹는 부분 문제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막 술 먹고 다음날 막 거의 공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술을 먹더라도 일찍 집에 와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이제 극복을 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한 6개월은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합격하기 마지막 6개월 정도는 확신도 좀 생겼고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좀 간절하게 그때 정말 그때쯤 돼서야 간절함이 뭐다라는 느낌이 오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간절한다는 느낌은 아예 내가 합격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간절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과 주변에도 나 공부하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마지막 6개월을 좀 불살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좀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할 줄 이제 그런 식으로 습관화를 들이고 저는 술을 많이 먹었지만 술을 좀 멀리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공부에 요령이 있다면 본인이 그러면 저보다는 빨리 합격하실 겁니다. 저는 시행착오도 겪었고 글쓰기 요령도 터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술도 자주 먹었고 그래서 오래 걸린 걸 수 있어요. 3년 10개월 필기로 따졌을 때 3년 10개월 공부했습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정도예요. 어떤 분들은 한 진짜 그 빨리 따신 케이스 보면 필기만 봤을 때 석 달 만에 붙으신 분도 제가 봤고 석 달, 6달, 뭐 1년, 1년 6개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년이 넘게 13년, 14년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오래 걸리신 분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 이제 본인의 상황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술 안 먹고 공부 요령 있고 이런 분들은 저보단 빨리 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례가 있으니까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숙사 공부를 안 했더라면 이제 다른 기회 비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직 장가는 못 갔습니다. 뭐 핑계를 대자면 이제 33부터 공부를 해서 38에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30대를 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이 공부에 좀 쏟아부었고, 만약에 공부를 안 했더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을 했거나 뭐 결혼 정보 업체가 됐던 뭐 여기저기 소개팅을 받아서 열심히 했던, 또는 뭐 지금처럼 노총각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안 했더라면 저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30 초반부터 사업을 준비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철인 3종이나 마라톤 아니면 다른 운동 이런 걸 계속, 제가 약간 호기심이 있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도 계속 했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진 않냐라고 한다면은, 후회는 일단 공부를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거의 인간이 개조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복을 이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시야도 많이 넓어졌고, 이 자격증을 통한 기회도 많이 좀 찾아왔고, 그리고 이 자격증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부는 내가 한 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후회를 한다면 뭐 그 113회 그 필기 대비 공부할 때 그때 멘붕이 오지 않았다면, 그때가 제가 36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 2년을 땡길 수 있었던 거죠. 1년 반, 2년 정도. 제가 38에 땄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공부를 멘붕 오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다면 그래 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는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후회는 이제 뭐 부질은 없죠. 뭐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제 영상도 그렇지만 이런저런 것들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부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포기가 점점 더 안 되긴 해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확신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본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또는 본인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좀 확고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합격에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뭐 다음 영상은 지금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 같은 경우 이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를 지금 내고 하는 형태인데, 3.3% 우리 프리랜서들 3.3%를 떼는 게 더 좋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더 좋냐, 장단점 비교 같은 걸 다음 영상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아니면은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공부할 때 90kg까지 나갔는데 지금 이제 77kg 정도 찍었어요. 이제 개발자분들 아무래도 좀 이제 덩치 있으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하는 게, 요즘에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뺐고, 지금 하는 거는 또 EMS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기술사, 저희 그 정보공학 기술사 협회에서 그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연탄 나르기 봉사를 이제 하러 가는데, 연탄 나르기 봉사도 처음 가보는 거라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영상으로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아무튼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